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최근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아파트를 벗어나서 다른 대체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죠. 최근 오피스텔에 관한 뉴스들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예전에 비해서 한 50에서 60% 정도 이상 거래량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피스텔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이에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오피스 사무실 그리고 텔, 주택 이게 합쳐진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사무실에 세금을 적용을 받기도 하고 주택에 세금을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용도가 한 가지로만 딱 정해져 있는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절세를 해가면서 적절한 투자를 하는 반면에 이 물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된 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하는 방향, 하는 행동들을 그냥 따라하면서 대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폭망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피스텔 투자의 트렌드와 최근에 나타나는 오피스텔 투자의 트렌드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오피스텔 투자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옛날에는 거의 사무실로 사용을 했어요. 왜 사무실로 사용을 했냐?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세금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이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세금 낼 거 다 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세죠. 취득세는 둘 다 4.6%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든 사무실로 사용하든 4.6%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세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부가세가 있어요. 건물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10% 냈던 거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 1억인 오피스텔을 산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가 보통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냈다가 환급을 받죠. 그러니까 부가세 부분이 내 투자 금액에서 빠지는 겁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1억 원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자는 대부분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1억짜리 분양을 받아서 월세를 놓으면 많이 받아야 4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으로 예상을 한다면 1년치 월세가 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면 1년치 월세를 그냥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아깝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운 금액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만연했던 게 사실 탈법입니다. 탈법. 사무실로 사용을 한다라고 사업자를 내고 실제 임차인은 대부분이 주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럼 실제 사용 용도로 오피스텔의 용도를 파악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사용을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면 걸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바로 주소 이전입니다.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피스텔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뭘로 사용을 했냐? 바로 주소 이전입니다. 주소 이전을 했다. 그러면 주택. 안 했다. 그러면 사무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세입자를 받을 때 주소 이전을 못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주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을 안 하고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투자 수익은 높이는 방법들을 옛날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버리죠. 언제 바뀌느냐?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혜택을 많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목표를 내걸고 그러면은 유인책을 줘야 되죠. 유인책이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취득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혜택을 주어졌고 그 전에는 주택은 사업자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를 굳이 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죠. 뭐냐? 세입자한테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를 85%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을 해주니까 이 금액이 부가세 부분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1억 원짜리 분양을 받으면 4.6%면 460만 원이죠. 여기에 85%면 약 400만 원 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것보다 조금 적죠. 그렇지만 좋은 점이 뭐죠? 주소 이전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세입자를 이제는 골라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피스텔이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늘어난 것보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점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까지의 트렌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택으로 그냥 마음 놓고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장점은 세입자가 많아지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공실 염려를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세입자가 많으니까 공실 염려가 극히 적어지는 겁니다. 부가세에 비해서 취득세 혜택은 조금 적지만 그나마 이걸로 만회가 되고 세입자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쌤쌤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굳이 탈법을 저질러 가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보다는 적법하면서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택하는 쪽으로 결정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가 뭐가 나왔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이게 주택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오피스텔 10채를 투자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나는 1주택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고 얘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가구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새로운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엄청난 세금이 압박이 오는 것이죠. 다른 주택을 살 경우에 취득세가 12%나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 보유세 부분 여러 가지 불리한 지금 세금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벗어나서 오피스텔 투자로 오는 이유가 오피스텔이 분양받을 당시에는 주택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오피스텔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주택이 적용이 안 되냐? 사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이냐 사무실이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이게 다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을 뭘로 하느냐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분양권을 사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분양권 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용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가구수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트렌드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사무실은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오피스텔을 사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얘는 주택이 아닌 거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고 투자는 투자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렇게 별개로 갈 수가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사서 투자를 할 때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사무실로 임대를 할 것이냐, 주택으로 임대를 할 것이냐. 근데 사무실로 임대하기에는 요즘 오피스텔의 생김새를 보면 적당하지가 않아요. 요즘 오피스텔은 거의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풀옵션에 공간도 굉장히 작아요. 의자, 책상 놓을 공간도 거의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사무실과 주거용의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괜찮았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주거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를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굳이 오피스텔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사무실 용도로 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집으로 쓸 세입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고 주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 세입자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탈법. 그런데 이게 그 전까지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정말 탈법이다라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다가오는 부분이 적죠. 이거는 탈법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범법자가 된다. 이런 느낌은 사실 거의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탈법을 해서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고 세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박또박 월세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숨겨진 리스크가 있어요. 바로 세입자를 통제하는 문제입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주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세입자한테는 어떤 피해가 오지 않아요. 정부가 탈법을 막기 위해서 세입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나 이런 거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월세를 내는 경우 이거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세금 공제 혜택도 생깁니다. 굳이 세입자가 이 약속을 지킬 메리트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 진짜 숨겨진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을 벌려고 노력하다가 편법을 저지르는데 여기에서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폭망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겁니다. 왜? 주소 이전을 하는 순간 얘는 주택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동안 부가세 환급 받았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지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일반 임대사업자를 쭉 유지를 해야 이 부가세 환급을 받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로 나눠서 딱딱딱딱. 그런데 중간에 주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존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였어요. 이거를 비과세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뭔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딱 얘가 주택이 되는 순간 2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월세 50만원, 60만원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피스텔을 사서 지금 편법을 저지르고 노력을 막 했는데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는 순간 몇 천만 원, 크면은 몇 억이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마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못 삽니다. 안 사죠.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왜 삽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피스텔이 위험성을 정말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사람들이 당장 이것만 보고 임대사업자로 다시 돌려서 주택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이자보다 높은 월세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택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그냥 뭐 이게 아니고 완전 좌절이에요. 좌절.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게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할지 말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더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